네, 안녕하세요.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. 얼마 전에 22대 총선이 있었죠. 4월 10일에 있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주당이 상당히 대승을 하였습니다. 지역구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61석, 국민의힘이 90석에 머물게 되었고 비례대표까지 모두 다 합치면은 민주당이 175석, 국민의힘이 108석,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, 개혁신당이 3석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. 이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결과가 과연 집값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진보는 큰 정부를 뜻하는 겁니다.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진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, 보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이 스스로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각 정책의 대표 인물로는 진보에는 케인즈, 보수에는 밀턴 프리드먼이 있는데요. 일단 이 케인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케인즈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펼쳐야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선순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70년대 이전까지는 케인스의 정책을 많은 국가가 채택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1970년대에 실업률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그때 떠올랐던 게 바로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입니다. 이 밀턴 프리드먼은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단 좋다,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. 그의 주장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정부의 개입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통화량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. 왜 문제냐?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가격도 모두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주장입니다. 실제 우리나라 정권과 집값 그래프를 보면 보수였던 김영삼 대통령 때는 보합, 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승,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약간의 하락 후 보합,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승, 마지막으로 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에는 하락,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. 뭐 중간중간 아주 꼭 맞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진보 정권 시절에 집값이 오르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. 그럼 앞으로 집값은 오르는 걸까요? 이렇게 단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 총선입니다. 그 말은 정권은 아직 보수라는 겁니다. 그럼 이번 선거가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첫 번째,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부동산에 큰 정책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정권에서 아무리 뭔가 바꾸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리가 없겠죠. 세 번째, 정비사업도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. 아마 재건축 재개발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축소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시키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라는 정책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분당도 집값이 떡락할 거다, 재건축이 안 될 테니까,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. 1기 신도시 특별법, 원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은 이미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어요. 그래서 현재 이 방향을 바꾸진 못할 것 같습니다. 또한 다주택자 세팅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. 이 취득세를 풀어주지 않고 보유세가 계속 유지되는 한 다주택자 세팅이 사실상 힘듭니다. 전세가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세팅이 어려우면은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그렇다면 전세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현 시점 우리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무주택자는 안 오른 지역에 집을 사야 합니다. 현재 아파트 가격은 21년, 22년쯤에 최고점을 찍고 이후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반등해서 꽤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반등을 많이 못했거나 거의 하지 못한 그런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. 지금 무주택자들은 웬만하면 반등을 아직 잘 하지 못한 단지를 잘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1주택자는 갈 수 있는 최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왜냐면 어차피 어설프게 여기서 채수 늘리기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최상급지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주택자는 그냥 버틸 수밖에 없어요, 지금은. 아니면은 내가 똘똘한 한 채로 세팅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오히려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이전까지는 보수 정권일 때 채수를 많이 늘리고 진보 정권일 때는 버티기를 하는 게 최선이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채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주껏 채수를 늘릴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똘똘한 채로 세팅을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냥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긴 한데요.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각기 살 궁리를 잘 하고 앞으로 3년 뒤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정말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. 그 전까지 각자 도생 잘 살아남아 봅시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